안녕하세요. 위드복지 김세미입니다. 실습 선생님들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육을 배운 내용을 요점 정리해 발표할 것을 어떻게 발표할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발표 시리즈 첫 번째 주제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육 위드복지 영상 중에서 공문 작성법 요점 정리와 공감은 무엇인가라는 일일 과제와 실습 계획했던 일일 목표로 세 가지의 내용을 실습 선생님들이 발표한 영상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을 실습하실 예비 선생님들께서는 실습 기간에서 체험했던 경험과 교육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 시 영상은 공문 작성법과 현장 실습생 선생님과 함께하는 1일 평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공문이란 회사나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내부나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하여 발송 수신하는 공식 대외 문서를 총칭하여 이루는 말입니다. 공문은 기한문의 일종이므로 용지의 서식을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육하 원칙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략히 쓰고 문장을 서술 나열하기보다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에서는 주로 업무 협조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공문은 작성한 공식적인 문서이므로 외부로부터 접수하는 공문과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공문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장 실습생 선생님과 함께하는 1일 평가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평가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실습생 선생님들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되면 하는 바람에 진행하게 된 계기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1일 숙제 공감에 대한 조사는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타인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공감을 나를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끔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다양한 경험 해보기입니다.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적인 경험이 다양할수록 우리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경험을 주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류하는 것이 좋지만 직접적인 경험이 어렵다면 간접적으로 책과 영화를 통해 더 높은 공감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해지기입니다. UCC 버클리 대학 연구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며 반대로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관점을 잘 읽어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반면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에 의하면 절대적인 사회적 지위가 아닌 스스로 힘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낄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발표했으며 결론적으로 내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나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공감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1일 목표는 아이들의 이름 알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선생님 하실까요? 네. 그러면 선생님 발표해주세요. 네. 자, 6차 시 공문 작성법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문 작성법은 회사나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내부나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하여 발송하고 수신하는 공식 대외 문서를 총칭하여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내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이므로 이 공문에는 내부 결제가 있고 외부 결제도 있으며 그리고 기관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문서이므로 형식에 맞게 잘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장 실습생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일 평가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실습 교육, 실습 일일 목표, 기간 일일 일정 공지 및 전달 사항으로 실습생 선생님들과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육 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친 후 현장 실습생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일 평가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실습 일일 목표 달성 여부와 궁금한 질문이나 사례 관리 등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실습생 선생님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아 평가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실습생 선생님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사회복지사의 역할, 역량 강화라는 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숙제로는 공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내가 생각했던 공감은요. 1번, 함께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사람 사이에 마음이 통하면 친밀감과 유대감이 형성되어 일도 잘 풀리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가 함께 느낀다는 점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함께 느껴준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공감의 뜻이고요. 전문가로서의 생각했던 공감을 찾아보았더니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능력인 공감하는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며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타인의 감정과 행동, 하거나 보살필 줄 안다고 해요. 반면 공감 능력이 발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 고통, 느낌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공격적이며 폭력적인 사람이 된다고 한답니다. 우리가 오래 함께하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고 힘들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전문가는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일 목표로는요. 오늘의 저의 일일 목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학습할 때 제가 채점을 좀 더디게 해서 아이들한테 미안한 점이 많아서 채점을 빨리 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반자 선생님 해주세요. 6자시 공문 작성법과 현장 실습생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일 평가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은 일단 공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제 공공기관 등에서 내부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하여 발송하고 수신하는 공식 대외 문서를 공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문 작성법에 대한 요령이 몇 가지 거기에 실려 있었는데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서식을 통일하여 작성해야 되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략하게 써야 하며 그다음에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공문 작성법의 요령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업무 협조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그 공문이란 것이 작성하는 기관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문서이니까 모든 문서, 외부로 접수된 것과 대외적으로 발송한 공문 모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습생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일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도 날마다 일일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와 그걸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일일 평가라는 것이 일일 실습 목표 달성 여부를 각각 자기가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다음에 하루 동안 있었던 것 중에 질문하는 것, 궁금했던 점을 실습 지도자 선생님께 질문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례 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는데 저는 일일 평가 시간에 어제도 느꼈는데 그 사례 관리해 주셨던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게 되게 유익했거든요. 특히 어저께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밑에 역량 강화에 이게 아주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이 좀 왔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일일 평가가 아주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과제로 내주셨던 공감에 대해서 일단 그 공감에 대한 설명이나 그거는 앞에 선생님들이 발표하셨던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일단 타인의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같이 동질의 심리 과정을 만든다. 그거에 대해 이해한다라는 거는 같은 내용이니까 하고 제가 생각했던 공감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경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태껏도 그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책이나 뭐 영상이나 그런 것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경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습관 중에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하거나 그다음에 겸손한 마음 갖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경청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갔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들으면서 경청의 내용 중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전 그 영상을 보고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제가 경청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막연히 잘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무조건 잘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공감하는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하는 건 참고 들어주는 것만이 공감은 아니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청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있을 때 내가 그것에 이해도 안 가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경청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들어주지 말고 내가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왜? 라고 질문을 해서 진짜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때까지 내가 정말로 이해하는 것이 공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청에 대한 좀 생각이 바뀌어서 그거는 좀 나누고 싶어서 써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 1일 목표는 이 공감에 대해서 배우고 경청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하고나 아니면 다른 여기 일하시는 분들하고 지낼 때 좀 너무 성격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그냥 막 말하는 걸 막지 말고 잘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싶은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예.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일일 숙제도 알아보시려고 늦게까지 자료 수집하시고 자기 생각을 또 정리해서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 녹음 파일이 또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자료가 되기를 사회복지 현장 실습 발표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 실습생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들을 수가 있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발표하신 선생님들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인간관계를 맺는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는 공통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감정 노동이 심한 사회복지사 직업이기에 올바른 공감 능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공감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문 작성법은 위드복지 교육 영상에 올려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하루 실습을 그냥 실습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의미 있게 1일 실습 목표를 계획하여 달성한다면 가치 있는 실습 시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습생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알차고 다양한 주제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발표 시리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